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아차 신형 K7이 나왔습니다. 2009년 나온 1세대 모델 이후로 7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빠르게 좀 후딱후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면은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 K5가 신형으로 바뀔 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바꿀 거면 모타로 바꿨냐, 차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K7은 정말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면부 인상을 이렇게 확 규정짓는 그릴과 램프 디자인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이 좀 더 얇고 길어졌죠. 거기에다가 세로로 플라스틱과 이 크롬과 철을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잘게 쪼개냈습니다. 음각으로 이렇게 안으로 파냈는데요, 보기에도 굉장히 이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카메라와 함께 이 플라스틱 패널이 있죠. 모니터를 비롯해서 그 충돌 방지 시스템과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전자 장비를 위한 레이저 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형 K7의 가장 큰 특징이죠. Z자 모양의 그 주간주행 등 포지셔닝 램프와 주간주행 등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동차 디자인은 주간주행 등 디자인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활발하게 변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이스 큐브라고 하죠. 이 네모난 모양의 이렇게 안개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LED로 만들어져 있어요. 큰 등을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낸 게 아니라 각각의 등이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크롬을 사용해서 세심하게 디테일을 줬고요. 옆에 보시면은 에어 커튼이 있죠. 브레이크에 열을 식히고 냉각을 위한 용도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형 K7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폭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얇고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비례나 이런 포션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낮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K5는 이전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 구분이 안 가는데, 신형 모델 K7 같은 경우는 구분이 확 갑니다. 진짜로 기아차는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디자인으로는 더 이상 뭐 흔히 말해서 까지 못한다고 하죠. 예, 실드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측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측면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전장이 같은데 휠베이스는 조금 늘렸습니다. 한 10mm 정도 늘렸는데요, 더 이렇게 땅바닥으로 낮게 깔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진짜 가로선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에서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뒤에 테일램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직선으로요. 근데 굉장히 뭐 일부러 그냥 뾰족한 선 하나만 준 게 아니라요, 음영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짝 굴곡을 줘서 파낸 겁니다. 꽤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을 이렇게 길게 줬죠. 보면 요즘에 크롬 값이 굉장히 싸졌는지 저렴해졌는지 현대차는 요즘에 정말 크롬을 적극적으로, 실내건 외관이건 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크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이 들어있어요. 19인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2.4 기본 트림에는 국산 제품이 들어있고요, 좀 고급 모델에는 컨티넨탈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 2, 4, 5고 편평비도 한 40 정도로 그냥 승차감과 주행감을 동시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후면부도 꽤 많이 달라졌죠. 디자인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전면에 이어서 측면, 후면까지 가로로 긴 라인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드램프 시작하는 부터해서 여기까지 또 크롬이 이어지죠. 또 램프도 이 Z자 모양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죠. 예전에 현대차 그 면발광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너무 촌스럽게 썼어요. 면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작정 두꺼우란 법이 없는데, 요즘에는 정말 잘 나와서 디자인이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램프 구성이나 이런 하우징 같은 것도 꽤 멋있습니다. 배기 파이프도
가로로 길게 쭉 빼냈죠. 그러니까 디자인 통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반사판도 그렇고 범퍼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계속 줍니다. 네, 트렁크 좀 볼게요. 같은 사이즈에서도 공간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가로로도 굉장히 넓고요. 세로로도 와, 오,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골프백이나 이런 거는 정말 부담 없이 막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이런 마감 재질이나 이런 끝 마무리도 굉장히 괜찮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또 있죠. 수리킷과 함께 이렇게 패키징 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됐죠. 옆에도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않고 굉장히 마감을 잘했어요.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S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힘이 세 갖고 막 이렇게 버텨야지만 올라오는데 K7 같은 경우는 그냥 툭 돼도 그냥 쭉 올라옵니다. 좀 더 민감하게, 센서를 민감하게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엔진룸 같은 경우 지금 3.3 GDI 엔진이에요. 3.0을 뭐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2.2 디젤 엔진을 추가를 했습니다. 2.2 디젤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 그랜저 디젤에도 장착된 엔진이긴 하지만 변속기가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현대차에서 뭐 완성차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전륜구동용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다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 그 변속기 박스가 있는데요. 기어비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뭐 저속에는 강력하게 좀 출발 가속력을 높이고 그 고속에서는 이런 크루즈 기능을 강화해 갖고 뭔가 그 연비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변속기라고 합니다. 주행 성능에 관련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는 시승을 하면서 직접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한용 기자가 가서 시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가죽도 괜찮네요. 느낌이 만지는 느낌과 이쪽 면만 이렇게 퀼팅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지?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특색이 없으니까요.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는 안 앉는 게 좋죠. 오디오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이 있고요. 긴 짐 뭐 낚싯대나 스키 같은 거 넣을 수 있죠. 공조기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부적인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드 트림 느낌 나는 것과 이 재질과 위에 있는 천장 스웨이드, 뭐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무릎도 충분합니다. 근데 요런 거 뒤에 이 작은 이 수납 공간은 좀 되게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뒤로 넓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하늘을 보기에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바이저도 이렇게 있고요. 자동은 아니네요. 우와,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소나타와 K5를 살짝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여겼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서 이 우드 트림이 끝까지 이렇게 차를 한 바퀴 돌리고요.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버튼이나 배치나 구성도 이렇게 짜잘하지 않고 큼직큼직하게 잘 박아 넣었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하고 이 버튼들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 차는 최고 성능을 내는 3.3 GDI 모델인데 패들 시프트가 없네요. 분명히 주 타겟으로 잡은 40대 오너들도 RPM 쓰면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거를 위해서 패들 시프트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기아차가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모든 걸 갖췄다는 거죠. 일단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죠. 보통 오래된 차 보면은 그 공조기가 위에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차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공기구멍을 넣고 그 아래에 이런 그 각종 버튼들을 두 줄로 넣죠. 뭐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소나타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BMW를 좀 따라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뭐 크롬 라인부터 해갖고 이런 배열 같은 것도요 다 들었는데요. 요즘 보면은 꽤 소화를 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할 수 있고 오토홀드, 그리고 뒤에 그 선바이저 하는 것도 다 있고, 옆에 보시면은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후측방 경보 장치, 뭐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고급 옵션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같은 K7이어도 그 가장 싼 모델과 가장 비싼 모델의 차이가, 격차가 매우 컸어요. 트림도 그만큼 많았고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좁혀진 게 그 고급 모델을 밑으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하위 그 낮은 모델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사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사양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현대기아차 요즘 하는 행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과 왼쪽 끝만 이렇게 퀼팅이 되어 있었는데, 앞좌석은 이 양쪽 시트 허리 지지대에 다 이렇게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이런 박음질, 실도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우리 김한용 기자는 이거 보고 굉장히 징그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뭐 파충류 껍데기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이런 뱀이 이렇게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엔딩을 저기 앉아 있을까? 안녕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요. 네,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이 지금 기념사진을 찍고 있죠. 임직원들과 함께 사장님, 부사장님들 많습니다. 네, 지금 행사가 끝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와 다르게 많이 붐벼 있죠. 정말 디자인뿐이었지만 정말 기아차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뭐 국내 준대형 시장은 그랜저가 정말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신형 그랜저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승회에서 조금 더 주행에 관련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 기자였습니다. 이거 칭찬만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너무 잘 만들었었잖아.